자, 반갑습니다.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6월 11일 오후 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HLB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지금 재심사 속행 여부를 기다려주면서 지금 시장 자체에 흘러 들어오는 자금들, 제약 바이오의 수급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금일 1.71%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 이상 주가를 하방으로 눌러줄 만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자체의 수급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요건 이 자체로 HLB 측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면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풋머커가 도전을 앞두고 운이 좀 따라주는 모습이네요. 제가 이번 도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부터 승인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저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조금 염려스러운 건 재무적인 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부분 좀 해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 화이팅 혹은 응원의 메시지, HLB에게 응원을 해도 되고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영상이 널리 퍼져서 다른 HLB 주주분들도 많은 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 1월이었죠. 요때 이제 조금 너무 앞서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좀 땡겨와서 미리 상승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실망 매물 자체도 그만큼 많이 나왔고 하락분도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사실 재심사를 빨리 속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요? 당연히 요 7, 9만원대 라인을 복구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요건 1차적인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그리고 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걸 복구해주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하고 승인이 나면서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 다시 12만원까지 갈 수 있냐, 요 부분에 대한 거고, 당연히 복구해준 상태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클래스 1에서 승인까지 갔을 때 요 시나리오, 위로 날아가는 시나리오가 최상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심사에서 걸릴 만한 부분이 없게끔 미리 좀 선수를 쳐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요거에 대한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 검토가 끝나야 FDA에서 동의가 돼야 재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재심사를 5월 안에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요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요런 멘트들 자체가 없었다면 주가 방어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요 부분을 받쳐주고 주가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안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CRL 지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몇 개였죠? 네, 3개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HLB가 뭐라고 했나요? 요거 좀 경미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주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였죠?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균 관련해서 요 공정의 시스템이 그리고 절차가 좀 제대로 설계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의약품들의 품질 보증을 위한 유관 검사에 대한 부분이었죠. 절차가 좀 미비했었다. 세 번째가 컴퓨터 관련한 이제 시스템들이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 혹은 전자 장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1번 옵저베이션인 무균 그리고 멸균 부분은 사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긴 하죠. 엄청난 위반 사례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실제로 보완에도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LB 측에서도 처음에 CR을 관련해서 무게를 두고 직접적으로 발급된 사항이 뭘까 했을 때 요 무균과 멸균 부분을 체크를 했었죠. 근데 뭐라고 했었죠? 요 부분은 아니래요. 요걸로 CRL을 수령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2, 3번인데, 사실상 2, 3번은 1번에 비해서 엄청 중대한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HLB 측에서 말했던 대로 경미한 사항은 맞긴 해요. 근데 현재 지연되는 이유 자체가 그럼 리보세라닙의 관련 부분이 아니라 항석 측의 캄렐리 주막 공정 관련 부분이라는 건데, 항석 측의 기본적인 검증이나 시험, 그리고 생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지금 항서 측에서 몇 년 동안 문제 없이 이 캄렐리주맙의 생산 공정을 잘 운영을 해왔었고, 심지어 이번 보안 서류에도 여러 번의 테스트 공정을 통해서 이 살균과 무균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을 해서 보안 서류를 냈겠죠.
그래서 이 보안 관련해서 HLB와 항서 간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또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 제출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FDA 측에서 보안 서류에 대한 검토 동의가 되어진다면 바로 재심사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빠르게 이 내용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늦어도 6월 안쪽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까지 겹쳐져서 충분히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핵심 매물대인 9만원대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또 사실 항서 측이랑 소통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지만 진 회장이 이번 CRL 관련해서 포스트 액션 레터는 직접 확인을 하러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항서 측과는 돈독한 파트너십을 구축해가고 있다라고도 밝혔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예 승인에 대한 여부를 좀 거의 확실시한 상태에서 재심을 넣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긴 합니다. 이 포스트 액션 레터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러니까 CR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이 적혀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균과 살균에 대한 문제로 수령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또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6월 중으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재심사를 속행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금 해소해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재무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HLB는 리보세라닙을 제외하고도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스코에서도 제가 기사를 다뤄드렸었는데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15건 발표를 했었고 대부분이 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었죠. 그 외에도 계열사나 자회사들의 해외 진출 소식 또한 들려오면서 당장의 요번 승인 결과까지 발표까지의 재무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망해도 HLB는 HLB예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이오 산업 전반에서도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펩트론이나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등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LB도 이런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HLB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HLB를 눌러줄 대로 많이 눌러준 상황이고 더 이상 눌러줄 만한 소스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개별 상태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기업은 맞고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의 효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평가된 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당연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밖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재심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9만원대까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반드시 이 부분까지 상승을 했을 때 강한 조정이 나와 줄 겁니다. 못해도 85,000원, 7만원 구간까지의 평단가 근처까지 도달하신 분들의 적립 물량이나 지금 구간에서 많은 비중을 담았던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나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집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인지를 한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상방에 대한 좀 무한 기대감보다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조금은 소극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에서 매수 매도만 조금 잘 하셔도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요 5만원에서 9만원 구간을 잘 발라먹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의 특성상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는 새롭게 나와주게 되는 이슈나 이 변동성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는 지금 구간이 내 평단과 비슷하고 혹은 핵심 매물대에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요런 대응들이 좀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대로 요런 부분들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편하게 도움 요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주시면 되냐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놔 드렸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HLB의 H라고 이렇게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중엔 실시간 대응부터 해서 이슈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급들 외인들의 수급이나 지금 동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 대응하실 수 있게 챙겨드릴 거니까요.
H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앞으로 시장에서 좀 크게 영향력을 줄 만한 내용이라서 요거 관련해서 크게 수입을 볼 만한 이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도 제가 선별을 해놨거든요. 요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보고 싶으시거나 나는 소액이라도 투자할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챙겨드리려고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요거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트럼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지금 세계 증시에 많은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더해서 지금 관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투자 시장에 파급력 있는 변화를 줄 내용이라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내용 미리 전달을 드리면서 요 내용으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제가 매집 종목도 같이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려 달러 코인이란 걸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만 보시면 감이 잘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이것 또한 이해가 가실 건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권국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 왔죠. 또 지금 우리 세대에는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약 80년간 지금 유지 중인데 지금 미국의 이 상황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권국들이 몰락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화폐의 몰락입니다. 반대로 이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이 화폐의 가치와 입지를 상승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타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관세 정책,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달러 코인입니다. 어쩌면 관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 되실 거고 관련해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같이 추천드릴 겁니다. 좋아요랑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 달러 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코인보다는 화폐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기존에 아실만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는 테더라는 녀석인데 현재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신규로 발행을 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가 본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통해서 주식과 전환 사채를 통해 각각 20억 달러와 10억 달러씩 융통을 해서 총 하나로 4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까지 준비를 해둔 상황입니다. 법안과 자금까지 끌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과 결제가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현재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려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미래 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전송과 결제 그리고 환전이 수월한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높아지면 기초 자산이 되는 달러의 입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사업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지금 미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벗어날 방법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가 관세, 그리고 두 번째가 달러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영향력을 높여서, 파워를 높여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25년도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25년도는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예요. 실제로 역사적 신고가인 11만 달러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혹시나 반감기를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의 가치가 왜 계속해서 올라가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니까. 그쵸? 실제로 비트코인도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93% 이상이 채굴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온라인 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의 유동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불장, 반감기에 맞춰서 법안과 자금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고요.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로도 자금이 이동할 거고 제가 거기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신규 상장 이후에 눈여겨보던 요 원래 커넥트라는 종목 추천드렸었습니다. 5월 초 신규 상장 이후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에 안내드린 매수가에서 약 2주 정도 만에 105%가량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보시면 5월 5일 요때죠. 하단에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상장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하락이나 횡보를 거치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10,000불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수급이 더 이탈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켜줬던 저점 부근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말아 올려줬죠. 이건 세력이 개입했다는 신호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 후에 이 시점에 안내를 드렸고요. 10,000불가량 상승했던 비트코인에 조정이 오면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1차 상승에선 목표가 달성을 못하고 빠졌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들어 올렸던 자리를 2번 지지해 내줬고요. 이후에 나온 2차 상승에서 목표가인 1,050원을 달성해서 약 2주라는 기간 동안 105%가량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현재는 최초 안내드렸던 매수가 부근까지 하락한 상태고 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번에 선별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저점 구간을 상당히 많이 체크 그리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실리는 매집 정황도 포착을 할 수가 있죠.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실려주다가 최근에 많이 터져준 상황이고 차트를 땡겨보시면 방금 변동폭이 있었던 구간이 겨우 이 정도 구간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 4년 동안의 구간인데 하단에 매집 박스 구간이 약 60% 수익 구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고작 60% 수익을 먹기 위해서 세력이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이 4년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불장 주기에 맞춰서 이미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옆에 보이는 이 고점이 21년도 당시 불장의 차트인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요. 이때 불장 당시에 들어 올렸던 거래량이 터져 나왔던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지지받고 있는 구간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만큼이나 의미 있는 거래량들도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똑같이 지지를 받는 이 저점 구간으로 이 고점까지가 약 2,500% 수익 구간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와 코인의 불장, 호재의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는 거고 21년도의 불장보다 더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 저항 부근에서 뭐 여기가 60% 구간이고 두 번째가 150% 구간, 세 번째가 300%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충분히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후에 뭐 남은 비중의 30%에서 40% 정도만 이 남은 구간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2500%에서 300% 빼면 얼마죠? 2200% 수익 구간이죠. 이 구간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2200%의 수익이라고 하면요. 아주 의미 있는 수익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요. 종목명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코인의 시세를 변동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이름과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파셔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프로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나는 소액이라도 이번 불장에서 좀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세력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코인 세력주라고 이렇게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미리 잡아보신 분들은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려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면요. 말씀드렸던 H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HLB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타점이랑 수급들 외인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동향 같이 안내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코인 세력주 이렇게 5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요번 트럼프발 호재에서 코인 불장, 도래할 코인 불장에서 소액이라도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세력 매집주, 추천 사유랑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 드릴 거니까요. 요번에 4년 만에 찾아온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감사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HLB 대응이랑 코인 세력주 두 개 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H 플러스 코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고 채널 성장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고 다 봐주신 우리 찐 애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준비한 내용과 선물 다 말씀 전달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